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대이동 주민센터 투표장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시 대이동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는 모두 150여 곳인데요. 오늘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인지 아침 일찍인 지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유권자 41만 1천여 명 가운데 20%인 8만 4천여 명은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율의 경우 경북 지역은 24.5%를 기록해 전남과 전북,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1인 7표제로 투표용지 7장을 받아 투표하게 되는데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에게 1차로 투표하고 2차로 지역구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은 4년 전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59.5%가 투표했습니다. 포항의 투표율은 51.7%였습니다. 포항 지역 개표 작업은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양덕 한마음체육관과 만인당 두 곳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대이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6.13 지방선거 투표가 오늘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김천을 제외하고는 경북의 유권자들은 1인 7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사전 투표와는 달리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보도에 엄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3장과 4장으로 두 차례 나눠받습니다. 한마디로 기표소에 2번 들어가야 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면 투표용지가 배부됩니다. 먼저 1차로 교육감과 도지사, 시군 단체장 투표용지 3장이 배부되고 각각 기표한 뒤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민은 이때 한 장 더 받게 됩니다.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과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시군의원까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는 마무리됩니다. 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사진은 여전히 금지되고 투표소 밖에서 또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은 가능해졌습니다. 투표소 앞이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 후보자를 연상할 수 있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투표는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과 선관위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동해안 시군 단체장 후보들도 마지막까지 유권자를 상대로 열띤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포항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 간의 전례 없는 경합을 벌였는데요. 허대만 후보는 밑바닥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로 또 이강덕 후보는 안정을 원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저마다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 6,500억 원 규모의 지진 피해 지원금을 1조 원 규모로 키워 경기 부양 효과까지 거두겠다며 새 시장 탄생을 자신했습니다. 논란이 된 지열 발전소도 이명박 대통령 때 유치했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인맥은 절멸했다며 포항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이 바뀌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젊은 층과 도심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이강덕 후보, 정부 여당만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말로 유권자를 우롱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껏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세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심은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재선 시장으로서 안정된 기반 속에서 포항 발전을 또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뜻이 많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창균 후보, 유승민 대표의 지원 속에 막바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한국당 심판과 민주당 독주 견제 심리가 작동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년 전에 포항시장 선거 나왔을 때 무소속으로도 20%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선거는 빨간색도 시민들이 싫다, 파란색은 아직 아니다, 그 표를 다 모으면 무소속 손성호 후보와 모성은 후보도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연, 학연, 조직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저를 추천해 주시고 저를 포항시장 돼봐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지금까지 저는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가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저희 인지도가 80%가 됐습니다. 포항이 보수 정서에서 벗어나 변화하느냐, 아니면 지역 정서의 견고성을 재확인하느냐, 박빙 승부는 내일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 양상인 경주시장 후보들도 어제 막판 유세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백은 후보는 경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여당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 전문가인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선택해서 문화특별자치시도 성격시키고 정부 사업비 10조도 확보해서 경주 발전 한번 이뤄봅시다. 자유한국당 준하경 후보는 같은 당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그리고 경주시장을 함께 만들어줘야 경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며 보수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경주를 발전시키고 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많은 성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송경익 후보는 유세 차량을 타고 시가지를 돌며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치로 경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놓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56년 동안 경주 시민과 함께 애원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역 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기호사 한번 송경익 후보를 꼭 선택하셔서. 대한애국당 최길갈 후보는 공식 유세 행사 없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경주의 관광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박병훈 후보는 낮은 자세로 시민을 받들겠다는 뜻으로 선거 기간 시민들에게 만배를 올렸다며 경주 토박이인 자신을 믿고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주를 지켜온 사람이 누군지, 앞으로 영원히 함께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줄 것이다. 무소속 최양식 후보는 재임 기간 동안 진심을 다해 일해왔다며 그동안 해온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라환경 사업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경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가겠습니다. 후보 간 비방과 과열 혼탁으로 얼룩졌던 경주시장 선거. 정책 선거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접전을 벌였던 울진군수 후보 4명도 막판까지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강진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만이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적 가치를 지켜내고 집권 여당의 큰 힘으로 지역 발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강진철 후보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실형을 받은 임광원 후보를 겨냥하며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비양심적이고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 손병복이 반드시 울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임광원 무소속 후보는 군수 재임 기간의 실적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놓고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홍보물을 찬찬히 뒤져보시고 정말 울진을 발전시킬 후보가 누군가 꼭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찬걸 무소속 후보는 임광원, 손병복 두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자신을 뽑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전문가한테는 네 편 내 편 가려낸 데서 써갖고 정치적인 양심을 쏘기는 데 써갖고 또 경영전문가는 회사에서 가서 경영을 해야죠. 저같이 정치를 했고 그다음 추진력이 있는 지도자가 치열했던 선거 전 울진 군민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제인 중수가 3.6톤이나 누출돼 근로자 29명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피폭량이 연간 제한치보다 매우 낮은 수치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44분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월성 3호기에서 1차 냉각제인 중수 3.63톤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9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중수는 원자로를 식히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작업자가 냉각수 배수 밸브를 잘못 조작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들의 피폭량이 최대 2.5mS로 원전 근무자의 연간 허용 피폭량 20mS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어나온 중수는 대부분 회수돼 원자로도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종사자들 중에 건강상 위해가 될 정도의 어떤 피폭은 현재 없고 발전소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이 1mS인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피폭량인데다 원자로 외부에서도 기체성 방사성 폐기물인 삼중수소가 7테라베크렐이나 검출됐습니다. 주민 안전성이 괜찮다는 건 아니고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체내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는지. 월성 3호기는 작년 10월에도 밸브 고장으로 중수 110kg이 누설되기도 했습니다.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단을 현지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진경찰서는 아파트를 돌며 특정 울진군수 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선거운동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울진군 후포면 일대 아파트 대여섯 군데를 돌며 우편함과 현관문 등에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끼워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자유한국당 도의원 후보가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를 유도해 논란입니다. 포항도의원 1선거구 한창화 후보는 어제 흥해시장에서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후보 등과 함께 합동 유세를 하면서 맞은편에 있던 임종식 교육감 후보에게 박수를 유도하고 연호를 외치게 하자 교통봉사를 하던 해병 전우회 회원이 왜 특정 후보를 소개하느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창화 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포항 지역 학교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임종식 후보만을 위한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시와 함께 각각 자본금 20억 원을 출자해 내년 3월에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고 7월까지 에어포항 법인을 합병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취항한 에어포항의 안정적인 운항과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역항공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에어포항은 50인승 항공기 2대를 도입해 하루 포항, 김포 3회, 포항, 제주 노선을 2회 운항하고 있지만 평균 탑승률이 64% 수준에 머물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를 세계 최대 두께인 70cm까지 연속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래브는 열형 강판이나 후판 소재로 사용하는 철강 반제품으로 두꺼울수록 제작이 어려워 유럽이나 일본은 두께 60cm까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최 의원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2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국정원장에게서 1억 원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구은행을 비롯한 DGB 금융그룹 계열사 임원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낸 임원은 대구은행 상무급 이상과 계열사 대표이사와 부사장들로 다음 달 조직 개편 때 내부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DGB 금융그룹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심사를 통해 예비 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원 2명의 업무 배제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